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했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벌써 봄이 다 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뭔가 봄을 제대로 즐겼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뭔가 올 봄은 꽃도 빨리 폈다가 지고 어느새 진짜 여름이 됐나 싶은 더운 공기가 갑자기 느껴지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감사로 덕분에 꽉 채웠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오늘의 쉼표 컨텐츠를 송출하고 있는 플랫폼이 제가 두 군데거든요. 들어주시는 것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진짜 감동인 게 감상을 남겨주시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중한 댓글들을 읽고 또 대댓글을 다루면서 마음이 많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또 저 혼자 어디서 조그맣게 혼자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각자가 살아가시는 삶에서 공감이 된다, 힘이 되었다, 이런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직접 표현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응원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에 제가 대댓글을 또 남기고도 있지만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사실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소중한 여러분 덕분에 조금은 하나둘씩 좀 실현을 해봐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함께 대화해 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무슨 제보냐 하면 제가 그 첫 번째 편에서 두 곡을 선곡해서 이제 노래 중간과 끝에 들려드리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들으시느냐에 또 달라요. 그래서 노래를 같이 들으실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들으실 수 있지만 또 그게 잘려서 안 들리는 플랫폼에서는 본의 아니게 갑자기 노래는 없이 그냥 잘 들으셨냐고 제가 그냥 대뜸 여쭤봤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플랫폼의 운영 정책에 따라서 제가 이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경우에는 송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잘 들리는 줄 알았다가 1분만 딱 듣고 툭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은 의도한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서 음원을 여러분이 이용권이라든지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못하실 때 이제 중간에 1분까지만 듣고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끄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과 좋은 노래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디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노래들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한 게 저도 많은데요. 같이 남겨주실 수 있다면 또 댓글을 통해서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제가 준비한 저의 백수생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딱 끊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우리나라 빅데이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송기령님의 책 그냥 하지 말라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책을 읽었던 시점도 제가 퇴사한 직후에 정말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되던 그 시기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문장을 보는데 진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최악으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시기에도 생각해보면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함께 주어져 있었더라고요. 그게 또 참 신기하고 또 한편으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뭔가 운명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사실 좀 들거든요. 정말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는 것만 같이 만날 운명인 사람은 만나게 되고 만나야 할 상황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우연히 아주 적절한 순간에 말이죠. 뭔가 좌절감이 들 때, 또 허무할 때 뭔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제가 좀 하는 게 글 쓰는 거더라고요.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건지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막 그냥 글로 쓰면 나름대로 좀 해소가 되는 편이더라고요. 아니면 글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답답하고 어떤 답을 찾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땐 저는 책을 봅니다. 근데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책을 진짜 많이 안 읽었어요.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도 있고 그렇게 막 독서하는 것이 저한테 막 익숙한 어떤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뭐 한 권 그냥 진득하게 보고 그랬던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책에 진짜 제가 의지를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쇼핑을 해요. 읽지도 않을 거면서 책을 진짜 계속 사요. 막 그 제목 중에 막 꽂히는 문장이 있으면 제 책인 것 마냥 진짜 계속 삽니다. 그때 제가 거의 샀던 책들이 퇴사해도 된다, 뭐 1인 기업이 유망하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제 로망을 담은 책 제목들을 그냥 연신 쇼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도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냥 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뭔가 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또 있었나 봐요. 제가 2021년 이게 퇴사를 했던 시기였는데 1월부터 뭔가 좀 신기하게 제가 이걸 했어요. 밀리의 서재 아시죠?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그 플랫폼. 거기에 1년 구독권을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그걸로 1년 구독권을 산 거예요. 근데 뭐 늘 그렇듯 뭐 바쁘다 하면서 잘 읽지도 않았고 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서 무려 10개월 만에 진짜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점에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곳을 들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읽지 하면서 이제 막 들여다봤는데 그 시점엔 뭐 제가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은 보고 싶지 않았고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거, 그냥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그냥 한 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찾았는데 또 어떤 책이 제목부터 그냥 힐링 그 자체인 거예요. 바로 김미경 강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책이었는데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살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다운을 받고 읽는데 와 진짜 이 책 뭐지? 하면서 제가 단숨에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모든 문장들이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로 가득했고 심지어 지금 제 상황까지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 책의 내용들이 막 전개가 되는데 너무 신기하고 막 진짜 읽을수록 너무 나한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진짜 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 다른 마음이 되는 거죠.
만약 저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보고, 잘 잊고, 숨을 잘 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이 말을 보고 아, 정말 내가 지금은 쉬어야 해 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 괜찮다고, 이 책 이렇게 읽는 거 참 잘하는 거라고 막 칭찬받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힘들 때 두고두고 언제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책이겠다 하는 정말 든든한 기분이 들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렇게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운명 같은 연결고리 세계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1월에 아까 그 밀리의 서재라는 걸 구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뭘 또 가입한 게 있었어요. 바로 어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는데요. 그게 공교롭게 김미경 강사님이 대표로 있는 교육 사이트예요. MKYU라는 이름이거든요. 제가 2010년 12월에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2021년 1월에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가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입비도 있었고 이거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제가 좀 고민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굉장히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국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올 수가 없었고 또 교육업계는 오프라인이 전멸했어요. 온라인을 100%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시점,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교육부서였으니까 너무너무 바빴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비상이고 할 일이 막 계속 생기고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오히려 좋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학습자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강의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막 퇴근하고 가야 되니까 막 몸이 축나고 막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막 포기했던 것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다 가능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1월부터 엄청 열공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원 가입만 했다. 왜? 그냥 바빴다. 다사다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간히 들어가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 보게 됐는데 어느 날은 공지사항이 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공지사항 뜬다고 열심히 챙겨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나이롱 학생이에요, 나이롱 학생. 근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공지사항이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신선한 공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항상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던 그 사이트가 새롭게 서울 어딘가에서 오프라인으로 공간을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육을 이제 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함께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또 시작하는 또 단계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학습을 위한 어떤 문화를 즐기는 공간,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도 준비를 계속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곧 오픈 임박이라고 하시면서 몇 명만 좀 선발을 하면서 캠퍼스를 그 미리 투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가 뜬 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어차피 저도 이제 퇴사했겠다, 뭐 시간도 많고 그랬으니까 4일 정도였나? 그 날짜 중에 하루를 골라서 본인이 여길 왜 가야 되는지 나름대로 구구절절 막 사연을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 아니어도 너무나 그 안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믿져야 본전인 그런 시도였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했어요. 큰 기대하지 않고. 근데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되죠? 저 진짜 그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뭐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뭐 책으로든 어떤 영상 콘텐츠든 그러니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김미경 강사님을 좀 직접 보는 게
언제가 돼도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 그 생각이 진짜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또 신나서 갔죠. 근데 진짜 이날은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도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던 날입니다. 진짜 혼자 내적 친밀감이 그 김미경 강사님한테 너무 높은 거예요. 심지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었던 거예요.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팬사인회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해주시는 동안 그동안 제가 꾹꾹 눌러왔었던 진짜 진심의 이야기들을 막 속사포로 꺼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다. 덕분에 용기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른다. 진짜 그래서 저는 김미경 강사님 믿고 퇴사했어요. 막 이런 진짜 뻘소리까지 하면서 막 계속 말을 했어요. 그걸 직접 전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얘기를 그 당사자가 듣고 그랬냐고 막 리액션 해주는 게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저 지금 약간 뭐 팬클럽 같았나요? 근데 진짜였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뭔가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힐링이 많이 됐고, 근데 이 얘기만 드리려고 제가 그날이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좋았던 건 사실 다른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저처럼 이제 선발되신 몇 명의 다른 학생분들, 저는 이분들 덕분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진짜 응애응애 애기 수준이에요. 갓 태어난 신생아 수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이도 그 중에서 제일 어렸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나이 어리다는 소리 듣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거기선 진짜 제가 완전히 어린 수준이었고 그 교육 플랫폼에서 뭐 공부를 한 만큼의 어떤 학점을 부여받아요. 뭐 과제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철저한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레벨이 제일 낮은 축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엄청난 고 레벨을 막 자랑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 거길 제가 어떻게 갔죠? 하여튼 진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옆에서 들어도요. 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런 내공이 잔뜩 가득하신 분들만 함께 했던 거예요. 저도 진짜 나름대로 뭐 직장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자기 개발한다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다들 저보다 많으셨는데 70이 넘은 분도 계셨어요. 많이 아프시다, 막 투병을 하고 이제 오셨다, 막 이런 분들까지 계셨는데, 아니 뭐 저는 아픈 게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 열정이 너무 넘치는 그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와, 배움에 대한 의지, 자기 삶을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회사도 다니고 육아도 병행하고 또 자기 사업도 하며 굉장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공부하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고 심지어 그걸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인 거예요. 와, 본인들이 쓰고 있다는 막 다이어리, 뭐 공부한 노트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걸 봤는데 내용이 진짜 꽉 차 있고 막 그 너덜너덜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가? 나랑 이렇게 가능한가? 막 제가 네, 진짜 가능한 사람들이 눈앞에 한가득 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설레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존재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난 여태 어느 세상에 있었던 거지? 진짜 우물 밖을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그 당시에 어떤 동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임님 퇴근하면 뭐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독립을 했던 시기여서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장난을 조금 섞어서 뭐 진짜기도 했으니까 나? 자기 개발? 이러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와, 저는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니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은 그 분위기, 뭐 금지어를 말했나? 막 싶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나오냐는 대단하다 막 이런 반응. 제가 막 민망해지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뭐 그들의 일상으로 얘기를 만약에 제가 대신한다면 뭐 기대했던 반응이었겠죠. 뭐 스트레스 풀러 뭐 소맥을 말러 가고 치킨 뜯고 삼겹살 굽고 뭐 아니면 소개팅 하러 가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저한테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뭐 아주 일반적인 30대 직장인이라면 나올 법한 그런 대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상 밖 대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의 리액션을 통해서 했고요. 내가 진짜 좀 독특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계속했어요. 그 직장에 있으면서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고 몰입하고 있다. 저를 위한 뭔가의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때서?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은연중에는 내가 좀 그런가? 내가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좀 그때 자연스럽게 또 했던 거죠. 근데 내가 독특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긴 나와 안 맞는 우물이었던 거고, 나와 보니 내가 진짜 닮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았고 여태껏 추구해온 방향이 잘못된 것도 틀린 것도 아니라 그것 또한 맞아 라고 세상이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그게 좀 저한테는 큰 희망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앞으로 내가 함께 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인간관계에 굉장히 너무나 큰 현타가 오고 냉소적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 저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충격의 힘으로만 제가 뭔가를 추진해 나가자니 사실 그때까지는 제 내면의 힘이 많이 약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다녀오고 나서도 그냥 여전히 저는 또 저와의 싸움에서 늘 지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MKYU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곧 연말에 학생들 시상식을 하는데 학생 대표 MC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네? 하면서 퇴사하고 나서 두문불출 제 어디에도 흔적을 남겨놓은 데가 없었고 저는 이미 뭐 비공개로 계속 SNS를 하고 있었고 제 경력을 어디다 드러낸 적도 없었고 심지어 지난달 그 오픈 행사를 갔을 때에도 그간 경력 뭐 이런 걸 이미 리셋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난다 긴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무슨 뭐 경력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자기소개할 때도 이름만 말하고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났는데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걸로 너무 그냥 좋아서 조용하게 있다 왔거든요. 근데 뭘 보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 건지 너무 의아했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안 할 이유는 없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스태프분들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뭐지? 주저하지도 않고 왜 하겠다고 하지? 이랬대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회사에서 주관하는 좀 여러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수락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나는 이분들이 있는 곳에선 기꺼이 함께하고 싶다. 이런 그때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감사했어요. 와,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진짜 놀랐는데 그 캠퍼스 투어를 그날 했을 때 전체 공간을 다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그 넓은 강연장이자 그 방송을 같이 겸하고 있는 스튜디오였거든요. 저는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늘 있나 봐요. 그 방송이라는 그게 좀 되게 저를 설레게 하고 자극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곳을 보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서 강의할 날이 올까? 꼭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하게 실현이 되는 거죠. 최대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으로 너무나 운명 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것을 한번 새로운 공간에서 용기를 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되는 진행은 처음이었어서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끝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가 진짜 감동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실 뭐 저를 보신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저한테 막
응원을 남겨주시고 뭐 칭찬을 막 남겨주시는 그 글들, 실시간 채팅들, 야 진짜 그게 뭐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진짜 뭐가 맞아요. 진짜 뭐가 아니라 뭐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 하여튼 진짜 대단하게 저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진짜 매일 저와 싸우면서도 지고 괴로운 마음들이 많았던 그 시간에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그 분들이 저에게 전하는 그 응원의 메시지들이 진짜 특별했어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글이나 문자 하나로도 정말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거구나. 정말 강하게 깨달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 이벤트는 저도 저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또 이벤트였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진행들을 뭐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익숙한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히려 저는 모니터링 하면서 진짜 못한다, 심각하다, 어떡하지, 진짜 나 당분간 요양을 하긴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 형편없는 그런 모습에 제가 막 실망을 했는데, 제 친구들, 저희 부모님, 가족들, 일단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처음 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반응이 와, 지은이 뭐지? 와, 우리 딸 뭐지? 깜짝 다 놀라는 거예요. 평소에 보여줬던 어떤 말투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냥 딴 사람 같고 그냥 그 분야 사람 같아 보였대요. 너무 못한다고 계속 막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모습이라는 자체로도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 보내니까 아니 이게 이런 칭찬을 받을 정도인가?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누굴 만나시면 아유 우리 딸이 이걸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부끄러워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친구들도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막 좋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너무 신선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구나. 심지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동안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 어쩌면 정말 잠시 스칠 인연일 텐데 그들한테 아둥바둥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정작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치고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만 나는 보여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갑자기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당장 뭐 커리어를 리셋을 했고 또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가지겠다라는 목표도 여전히 없었지만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건 생기더라고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아등바등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만하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모습을 오히려 좋게 또 자랑스럽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나를 이젠 좀 너그럽게 봐줘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오래 해주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내 꿈을 실현하고 싶다.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 보람, 여기에서 느끼는 행복만을 느꼈는데 그거와는 또 다른, 근데 엄청나게 저에게 깊은 의미가 되는 그런 행복이더라고요. 답은 이거구나.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또 살아가야 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연히 또 운명처럼 발견이 된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떤 큰 상처가 있거나 또는 큰 회의감을 느끼거나 또 많이 지치고 또 힘들 때 인간관계에 특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물론 스스로 내가 나를 잘 챙길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땐 저는 철저히 고독해지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극복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남다른 연결,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자극이 나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태껏 해본 적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또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 정작 상처를 많이 받을 때, 그들이 나를 끌어내리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만나보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영상 컨텐츠, 또 이렇게 오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 어떤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진심이 있기 때문이죠.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스스로 조율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만남을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세상에,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마음을 닫아두고 오래 혼자 있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또 새로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원하는 바람들을 알아채고 또 그걸 이루고 싶어지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되더라고요. 저도 용기가 참 많이 부족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또 자존감도 그리 높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하나하나 신선한 경험들이 저를 또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명 같은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도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MC를 보다가 어떤 수습할 수 없는 말 하나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거든요. 바로 그 입방정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작이 뭐였냐 하는 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았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공감, 그리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요. 어떤 점이 또 좋았는지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분위기 더 이어갈 수 있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